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터질 뻔했던 급한 불들은 일단 진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대로 안정화가 되는 건지 홍원표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사실 웬만큼은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시장 안정대책은 기재부나 금융위 그리고 은행권이나 증권업계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일단 정부가 이번 주 초에 5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중에 여유자금 1조 6천억 원으로 회사채와 CP를 좀 사들이기로 했고요. 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도 8조 원에서 16조 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는 이 부실 징후가 있는 증권사에 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일단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9개 대형 증권사들이 약 1조 원 규모의 자체 채권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증권사들이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업계에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회사별로 한 1,000억 원 규모의 SBC 조성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가 보유한 이 ABCP를 업계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나섰는데 5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채를 좀 발행을 축소를 하고 또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은행권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자금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전방위적으로 정말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간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또 많은 분들이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조치가 결국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대책이 좀 가장 늦게 나온 편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채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스텝을 밟기 어려웠을 텐데요. 일단은 어제 금통위를 긴급하게 열고 이 적격 담보증권에 해당하는 이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거기에 좀 추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적격 담보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내줄 때 인정해주는 담보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국채나 정부 보증채 같은 국공채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은행채를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채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좀 자금이 막힌 회사채 쪽으로 좀 돈줄이 쏠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억제하겠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자금을 회사채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네. 일단은 한국은행은 또 대출 담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은행이 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좀 시중에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기면 이 기업으로 회사채 쪽으로 자금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대율이 건전성 비율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금 예금과 담보로 대출에. 하는 대출 비율을 말을 하는데 네.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100%였는데 한 105%를 늘려주고 저축은행권은 110%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돌 수 있도록 한 6조 원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을 하겠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매입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차체 같은 경우를 좀 해당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빨리 공급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냈고 지방채 부실이 나면 중앙정부가 무조건 보전하겠다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는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금융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CD금리는 3.95%로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91일물 기업 어음금리 역시 전거래일보다 4bp 오르며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자금인 대차잔고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로 내달 초까지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시장 불안감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차는 있기 마련이에요. 1, 2주 정도 좀
이제 시간 두면은 빨리 경색된 것들은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멈추는 시점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보고 있잖아요. 지속될 것 같아요. 만기가 짧은 단기물에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등 기업들은 만기 구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신용등급 AA급 우량 공기업들도 장기물 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선 큰손 역할을 하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주요 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격이 다른 공사처보다 많이 올라. 그리고 그 구축 효과도 되게 크죠, 사실은. 보험사들이라든지 엔드 투자자들이 원래 한전채 같은 걸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요. 직접 자금을 유입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채권을 수요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제도적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수요 정책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정부의 연이은 추가 대책에도 시장에선 유동성 경색에 대한 신음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지금 한전 같은 이제 공사채 그리고 은행채 이런 우량 채권들이 쏟아져 나와도 일부 유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사채는 아예 지금 발행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통영 에코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수요 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유동성 공급이 회사채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였는데 통영 에코파워의 3년 만기 회사채는 이제 수요 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이 되면서 510억 원을 모두 증권사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 통영 에코파워의 3년 만기 회사채가 신용등급이 A+인데 물론 이제 이번 유동성 공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채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 꼽혔습니다. 네. 거기에 또 LG유플러스나 하나솔루션 같은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도 수요 예측에 좀 미달이 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 좀 부동산 PF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업비 차환을 이제 만기를 하루 앞두고 힘겹게 이 차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둔촌주공은 부동산 PF긴 하지만 국내 재건축 사업 중에 가장 우량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둔촌주공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하루 앞두고까지 이 차환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을 졸여했을 텐데 이미 한번 좀 대주단에 요청을 했지만 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어저께 KB증권이 이 차환 발행 주관사를 맡아서 약 5,40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금리가 무려 이제 12%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한 4%대였는데 이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좀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채권 시장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내놓은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만기로 들어오는 채권이 전체 채권의 41%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니까 전체 채권 시장의 한 10%도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분한 금액 또 신속한 금액 이런 걸 이제 중요시하는데 이번 정부 대책은 충분한 안정을 시키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네. 우리가 투자의 3대 요소를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지방정부가 보정을 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을 줬다 시장에 신뢰가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지방 가장 안전한 채권이 국채, 지방채, 은행채 이렇게 돼 있는데 국채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지방채가 이렇게 보정을 거절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전체 채권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채권이 41% 정도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동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라든지 장기는 채권의 만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기 채권의 2배를 유동외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금액이 한 5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유동외채로 본다 그러면 약 1,000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는 한 2배, 3배, 100조 원이 넘는 정도를 정부가 더 해줘야 되겠고, 미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방법이 정부 국채, 지방채, 공사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까지 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물가의 좀 상승에 대한 그런 서로 상반되는 그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 살아남고 우량한 기업들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한국은행과 좀 협업을 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채까지도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까지를 매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들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동안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자금 조달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업들 도산 우려에 대한 또 우려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굉장히 기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큽니다. 저는 뭐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오니까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뭐 추경호 장관이나 이창용 국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자체가 GDP 대비 25%밖에 안 됩니다. 1997년도 IMF를 겪고 2008년도를 겪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고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대만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91%거든요. 홍콩, 싱가포르가 다 90%, 1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세계 30위권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75%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라든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외환보유라든지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25% 가까이 올랐고, 이랑 또 국내 시장에 이런 레고 사태까지 나왔고, 전체 시장에 약 우리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을 보통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기업이 한 20%가 지금 한계 기업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년 말까지 4.4%, 내년에는 5.4%까지 올립니다. 예. 앞으로 미국이 연준이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5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자율은 계속 우하향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위기만 좀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은행 이자는 4%로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만 좀 잘 참고 잘 견뎌야 되겠고, 정부도 또 한국은행도 이 한 2년 정도만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년 정도가 위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워낙 또 지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안심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시장이 또 불안해지거나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외환보유고, 대만처럼 90%까지 외환보유고를 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좀 쌓아두는 게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한 1년 정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채까지도 매입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주면서 미국의 시장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량한 기업들, 롯데건설마저도 한 7천억 원 가까이를 롯데 계열사에서 빌릴 정도로 그 우량한 롯데가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97년도나 2008년도, 특히 97년도에는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들, 대기업들의 반 이상이 부도가 났을 정도로 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한국은행이 특히나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나 공사채는 물론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해줘서 자금을 융통을 해줘야 되겠다. 기업이 살아남아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9위 정도 되고 예.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살아있어야만 예. 우리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였습니다.